MBC 기자들이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MBC 기자들이 낸 성명, 박상우 전국부장의 논평 문제를 거론했어요. 네, 내용이 뭐였죠? 예, 지난 7일이었습니다. 박상우 MBC 전국부장의 데스크 리포트라는 걸 하면서 세월호를 수색하던 잠수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조급중 탓인 것처럼 언급하는 그때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상우 부장은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수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서 작업이 더디다고 압박했다 라고 말해서 마치 잠수사의 죽음이 실종자 가족들의 어떤 조급증과 압박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처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BC 기자회 소속 30기 이하의 기자 121명이 오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보도 참사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성명에 담겼습니까? 예, 세월호 사고를 다룬 MBC의 보도 전체를 반성했습니다. 기자들은 해경의 초동대처, 수색, 재난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시스템 등 정부 책임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 MBC는 그 어느 방송보다 소홀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비판은 축소됐고 권력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언론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맞설 거고 무엇보다 기자 정신과 양심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MBC 노조에서요. 예. 박상우 전국부장 또 다른 문제의 발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MBC 노조가 오늘 발표한 긴급 성명의 내용입니다. 박상우 부장이 지난 8일에 있었던 그 KBS 간부들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은 일, 거기에 대해서 박상우 부장이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냐? 차라리 잘 됐다. 그런 X들은 조문해줄 필요가 없다. 중계차 차라리 철수되게 돼서 잘 됐다. 우리도 다 빼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망발에 가까운 망발을 했다고 합니다. 박 부장은 또 MBC 기자들이 발표한 오늘 사과 성명에 대해서도 나중에 확인되면, 참여가 확인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후배 기자들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논평에 대해서 박 부장은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MBC 노조가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알아봤습니다만 뉴욕타임즈에 실린 재미교포들의 광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예, 국내 언론에서도 조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연합뉴스까지도 다 이 기사를 썼으니까 조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 USA라는 교민정보 교환 사이트를 통해서 12일간 16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이건 원래 목표보다 3배 이상을 모아서 일요일자 뉴욕타임스 19면 전면 광고로 실었습니다. 일단 굵은 글씨로 진실을 밝혀라 이런 문구가 써 있었고요. 왜 한국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라는 부제 밑에다가 첫 번째 무능과 태만, 두 번째 언론 검열과 조작,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 통제, 대중감정 조작, 대중무관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굉장히 날이선 글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중요시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 언론 검열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미주 한인들은 애틀랜타에 있는 CNN 본사를 포함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신임 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어요. 예, 오전 당 회의에서 이런 돈이 있으면 유가족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근자의 일부 해외 교포들이 우리의 비극적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어서 정말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 교민들을 정치 악용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온 CBS 노컷 뉴스를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대표가 안산 분향소에 갔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KBS하고 청와대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처음 듣는 말이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그날 있었던 가장 큰 뉴스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오늘 뉴욕타임스 광고에 대해서 한 말을 보니까 뭐 그런 사실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론, 정서 이런 같은 거를 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방부 오늘 그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의 좀 강도 높은 말이 나왔어요. 북한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 예, 국방부의 무인기 발표에 대해서 북한이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국방부가 반박하는 그런 과정이 주말 동안 있었습니다. 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거기는 나라도 아니다.
있을 수 없는 나라라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국방부 대변인이 하는 거는 북한을 침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변인을 즉각 사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국정원 지하회의에서나 할 얘기를 공개 브리핑에서 하다니 그것도 선거 앞두고라고 하면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보 쪽에서는 어떤 지적들이 나왔습니까? 예, 진보 쪽에서는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사이에 어떤 대결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면 북한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갈등 국면으로 넘어갈 공산이 큰데요. 세월호를 통해서 안전에 무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어떤 위험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켜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어떤 뉴스들 있었습니까?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법정에서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영복에 포승에 묶인 상태로 현장 검증에 갈 수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가 간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와에 관계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서 어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주도로 실시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90%가량이 독립을 지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참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화약고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